복귀 첫 질의응답에서 그 마흔역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권한대행님 혹시 마흔역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한 총리가 복귀 첫날부터 다시 이제 마흔역 후보자 임명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임명 안 할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이번 이제 헌재 결정문 취지를 보면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저런 이제 가정이 있지만 결국은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그 위법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그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7명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는 맞는데, 자, 그거를 그러면 그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 국회가 결의했다고 할 경우에 즉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대체적인 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그 민주당이 또 한덕수 대행을 이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 안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이게 뭐 한동안 뭐 한두 달 정도 지난 뒤라면 몰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했을 경우는 또다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그 마흔역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국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하는 시간은 일단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앞으로 적어도 그 뭐 한 달 내 정도에 이걸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주당이 과연 그 새로운 탄핵안을 소추할 수가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너무나 뻔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마흔역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시간을 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태 의원님,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재탄핵 얘기하는 거 잠시 뒤에 우리가 정족수 문제 부분에서 좀 다뤄볼 거고요. 일단은 한덕수 대행을 마흔역 후보자 임명하라고 지금 민주당이 입장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밝혀주시죠. 지금 지난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가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런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8대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정해져 있는 그 결정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결정에 대해서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만 이 귀속력이 형성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최종적인 결정은 당시의 권한대행이 누구냐가 아니라 현재의 권한대행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휘봉을 붙잡았습니다만 여전히 지난 2월 27일 날의 헌법결정 재판관들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유효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의 위헌 상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의 이런 위헌 상황에 대한 치유 행위, 그것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 이것을 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공백 동안에 한덕수 총리가 검토하지 못했다,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엇을 한 달 동안 검토를 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한덕수 때문에 대행은 근데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정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검토했던 부분, 이것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난 한 달 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본인이 검토해서 고민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후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전달해야 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상당한 기간, 김복형 재판관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복귀 첫날이잖아요. 그동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직무해왔던 그 기간을 한덕수의 검토 시간을 봐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이미 그 4월 18일이게 되면은 이제 두 분의 재판관도 임기가 다해서 더 이상 이 헌법재판소에 충분한 기능을 하기에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게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현재 구인 체제를 완성시키고 앞으로 두 분의 재판관이 임기를 다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소 헌법재판소는 최소 7인 이상이 있어야 그 평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명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찬성을 해야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에 와 있는 여러 가지 탄핵 심판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임명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거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들 다수 의견은 151명이 맞다였습니다만 2명,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200명이 맞다라면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 변호사님. 네.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아주 엄격하게 좀 법률을 적용했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있어서도 그 신중성도 저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 요건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오늘 선고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견해 자체는 일단 과반수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 소수 의견, 이 두 분의 각하 의견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차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원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건 대한민국에서 거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별개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네.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역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라고는 봅니다. 예.